원숭이 못. 부여군 초촌면 소사리에 원숭이 못이라고 부르는 조그만 연못이 있는데 이 연못물을 약물로 여기는 사람이 많았다. 그런데 이 연못을 원숭이 못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전설이 있기 때문이다. 옛날 백제시대의 일이라고 한다. 지금 원숭이 못이 있는 근처에 어떤 사냥꾼이 살고 있었다. 그는 날마다 이 산 저 산을 찾아다니며 사냥을 하여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이날도 그는 활을 들고 사냥을 갔다. 그는 아침부터 땀을 흘리며 숲속을 달리고 산비탈을 기어오르면서 짐승을 찾고 있었다. 사냥꾼은 큰 멧돼지를 한 마리 잡을 참이었다. 그러나 이날따라 웬일인지 멧돼지는 고사하고 토끼 한 마리 구경할 수가 없었다. 그래도 그는 뭐라도 한 마리 잡으려고 앞발 가로막는 숲을 헤치고 산속을 헤매었다. 이렇게 하루 종일 산속을 헤매다가 집으로 돌아오려는데 숲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무엇이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한 사냥꾼은 활을 겨누고 천천히 숲으로 다가가서 숲속을 조심스럽게 살펴보았다. 아니, 이게 뭐야? 이런 짐승이 있지? 사냥꾼은 처음 보는 짐승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조그만 짐승이 마치 사람처럼 몸놀림을 하고 있는 것도 귀여웠지만 어미 품에 안겨 재롱을 떨고 있는 아기 짐승은 여간 귀엽지가 않았다. 그것은 원숭이였다. 사냥꾼은 원숭이들이 귀여운 나머지 그것들을 망태에 넣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런 뒤로 그는 원숭이와 같이 살았다. 사냥꾼과 원숭이는 같은 방에서 잠을 자고 먹을 것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먹으면서 살았다. 이러는 사이에 원숭이는 주인을 알아보고 사냥꾼을 따랐다. 원숭이들은 사람들이 하는 것을 곧잘 배워서 흉내를 내었다. 그뿐만 아니라 사냥꾼의 아기를 귀여워해 주기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였다. 하루는 사냥꾼이 사냥을 나가고 그의 아내는 빨래를 하게 되었다. 사냥꾼의 아내는 옷을 한 박에 담아가지고 냇가로 빨래를 하러 나갔다. 원숭이는 더러 냇가에 나가서 빨래하는 모습을 본 일이 있었다. 원숭이는 이날따라 빨래하는 흉내를 내고 싶었던지 부엌으로 나가 솥에 있는 뜨거운 물을 떠다가 어린아이에게 부었다. 그러자 어린아이는 자지러지게 울었다. 이것을 본 원숭이는 그만 놀라서 어린아이를 안고 어디론가 달아났다. 사냥꾼의 아내가 돌아와 보니 어린아이가 없었다. 우리 아이가 어디로 갔을까? 사냥꾼의 아내는 뒷방으로 가보았으나 없었다. 그는 다시 부엌으로 가보았다. 그곳에도 아이는 없었다. 사냥꾼의 아내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집안을 샅샅이 뒤져보았지만 아이는 아무 곳에도 없었다. 그러다가 원숭이도 없어졌다는 생각이 떠오르자 점점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아무래도 무슨 일이 있었던 모양이구나. 사냥꾼의 아내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다. 그때 마침 그의 남편이 돌아왔다. 여보, 아이와 원숭이가 없어졌어요. 사냥꾼의 아내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아이가 없다니? 사냥꾼은 두 눈을 휘둥그레 해가지고 아내를 바라보며 물었다. 사냥꾼의 아내는 빨래를 해가지고 와서 보니까 아이와 원숭이가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했다. 사냥꾼은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내와 함께 사방으로 찾아다녔으나 아이는 물론 원숭이도 찾을 길이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이 뒷산을 헤매 다니다가 산골짜기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사냥꾼과 그의 아내는 가만히 서서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게 바로 원숭이들의 소리라는 것도 알았다. 그들은 보물을 발견한 사람들처럼 소리나는 쪽으로 내려갔다. 그랬더니 그 소리는 바로 산골짜기에 있는 연못가에서 들려왔다. 연못가에는 수많은 원숭이들이 모여 있다가 사냥꾼을 보자 모두 달아났다.
사냥꾼은 그곳으로 달려가 보았다. 그랬더니 그곳에는 어린아이만 남아 있었는데 아이가 되었던 곳이 말끔히 모두 나아 있었다. 사냥꾼 내외는 이상한 일도 다 있다고 생각하고 그 연못을 살펴보니 그곳은 약물로 된 연못이었다. 원숭이는 아이가 뜨거운 물에 대자 자기의 잘못을 알고 이곳으로 와서 물에 씻어서 낫게 하려던 것이었다. 이런 일이 있은 뒤부터 이 연못을 원숭이 못이라 부르게 되었다고 한다.